대학교 공연출자선생실과 김광호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중문화와 현대사의 이해를 하고 사례 그냥 발표하는 정도로 아주 소박하게 준비를 했는데 팩트를 예능교육 쪽으로 지속가능 내일 문교육 쪽으로 붙여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힘듭니다. 이제 제 강의를 저는 주로 많이 소개할 건데요. 대중문화를 강의하는 내용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백그라운드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저는 학교에서는 전산학을 공부를 했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방송작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기획자를 하고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40이 돼서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서 언론학을 언론학 중에서도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화연구라고 하는 특별한 조금 특이한 분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왔던 대중문화를 물론 이제 전공에서는 학생들하고 강의를 했었지만 이걸 이제 교양과목으로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 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고민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교양과목이라는 게 2년제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이라는 거를 경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선조님이 쓰셨던 개념인데 경쟁 때 진내다 그런 뜻인데 그리고 어려움을 지낸다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한테 견문을 넓혀주거나 인생에 관한 좋은 지식을 갖게 체험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여행을 보내는 일을 경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저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경란 같은 개념이 아닐까. 특히나 이 대중문화 그 과목은 경란이 아닐까. 저 이 과목이 재미인 줄 알고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행도 재미인 줄 알고 떠났다가 힘든 무섭도 보내고 고기도 넘기고 그러고 나면 성취감도 없고 뿌듯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경란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메타인지는 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왜 메타인지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원이 그래도 작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게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장표를 만들어봤고요. 어떤 건 진짜로 챗GPT하고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건 제 생각을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써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대학 의산대학에서 내가 대중문화 가지고 교양교육을 하기에 강좌를 하나 얻었는데 도움을 좀 주라.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 거고 그들이 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예상도 못할 그런 세상에 살 건데 내가 그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냐 특히 교양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을 해줬어요. 아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문화 감수성, 다양성 이해,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우려,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양교육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할 때 다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던 방법이 될 겁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심지어 교육의 방법에서도 토론과 참여, 프로젝트 기반, 실제 사례 이슈 활용 이런 코멘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논의가 막 되기 시작할 때 주로 언론에서는 이런 식의 기사를 많이 썼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AI가 네 직업을 뺏어갈 거다. 어떤 순으로 직업을 뺏어갈 건지 순위를 보여줄게. 앞으로 너는 네 직업을, 네 포지션을 어떻게 지킬래? 라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언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면서 되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탄력적이 생겼다고 헐리우드의 영화가 없어지지 않았고요. 산업혁명이 난 이후로 러덜프 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뽀개버리려고, 새로운 시대에 오는 기계를 뽀개버리려고 했잖아요. 막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잘 살 건지,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더 현명할 건데, 언론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언론들이 던지는 너는 어떻게 살아?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싫었고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술 결정론적인 생각 아니냐? 기술이 사회를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답 아니냐? 그랬더니 일단은 긍정을 해주더라고요. 상당한 긍정을 해줬고요. 또 방법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균형 잡힌 관점을 좀 유지를 해라.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하는 거, 인간 중심의 접근, 또 문화와 사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이건 이제 뒤쪽에 나오기도 하지만, 기술 결정론에 반대되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 데서 학생들이 주체성을 강조해요. 수업에서는 뭐 미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학생들하고 얘기를 시나리오를 써봐요. 그 다음에 뭐 AI가 가져오는 윤리적 딜레마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 입장에서 누구를 먼저 죽일 것인지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 소개를 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상식적으로 융목학, 토론식, 창의력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 어른들이 하는 얘기지, 그 진짜 학자 딸라고 강의 들어온 그 교양 과목 들어온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강의가 얼마나 무겁고 어렵고 힘들겠냐, 재밌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약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세요. 부담 없는 참여 방식을 만들어주세요. 유연한 평가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작은 성공 경험을 제공해주세요. 실생활과 연결해주세요. 수업을 유연하게 진행해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줬어요. 퀴즈나 게임을 도입해주세요. 학생주도 발표를 하게 해주세요. 가벼운 토론 주제, 예를 들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중문화를 공부를 하는 저로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노래가 히트를 했는데, BTS 노래가 히트를 했는데 왜 히트를 했는지 분석하는 게 제 본업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가벼운 토론으로 이걸 주제를 삼아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고요. 기술에 대한 이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데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구체적으로 챗GPT 3.0한테 직접 주문을 해본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상황을 학습을 좀 시키고요. 커멘트라는 걸 학습을 좀 시키고 2년제 대학에서 2학점짜리 15주간 할 수 있는 강의획서를 짜줬는데 상당히 그럴듯한 강의획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걸로 그냥 강의를 해도 별반 이 강의획서 기반으로 강의를 해도 별반 그렇게 녹록지 않을 정도의 강의획서를 세워줬는데, 제가 이렇게 또 시비를 좀 청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니? 주제가 너무, 어젠다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2년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좀 쉬운 저 다운 그레이드에서 만들어줘.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줬어요.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 인글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저는 그러면 나는 내 강의는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떻게 설계할 건가 고민을 좀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야 될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메타인지가 내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이고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게 학습 능력을 배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한 이슈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문에서 쓰는 메타인지 깊숙한 부분까지는 제가 체험을 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 메타인지를 나는 쓰고 싶은데, 이 개념을 쓰고 싶은데 내 강의에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을 줬어요. 자기 성찰일지를 쓰게 합시다. 그 다음에 메타인지 훈련을 하게끔 사고과정 토론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화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자기 분석하는 토론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교수자 입장에서도 질문을 메타인지적인 질문을 좀 많이 던져야 그 다음에 중간 피드백과 자기 평가를 어느 부분에서 해줬고요. 또 한 번 저는 식을 자꾸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제대로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제 수강생이 50명이고 다 전공이 다르고요. 심지어 강의실에 들어오는 시간도 다양하거든요. 두 번째 시간 끝나갈 때쯤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토론 준비를 해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토론을 진행하면 토론 자체는 아름답기는 하나 토론을 진행하는 현장은 아주 진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그룹으로 좀 해봐라, 온라인으로 해봐라, 토론 릴레이 방식을 써봐라, 생각의 벽 써봐라, 역할 모델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 일단은 인터넷 게시판 만들었는데 매 학기 지금도 제가 운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든 대면 항상 저 혼자 떠드는 게시판이고요. 우리 학교는 교양 과목은 단계별 학점 대신에 헬스앤페일 점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준비를 해온 거를 제가 주문을 별로 안 하는 거는 수업 준비를 안 해갖고 오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갖고 오면 아름답지만 안 해갖고 온 학생들이 대다수면 그들은 그냥 아웃사이더에서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많은 얘기들을 내가 더 떠들고 더 강의를 하되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더니 여러 가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공학적인 방법들을 몇몇 써보면 처음 한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다가오지만 결국은 저 교수가 왜 뭔가 시켜보라고 하고 거부감을 또 갖게 되다 익숙해지네요. 그래서 교실 수면 이런 것도 좀 피하고 싶었고요. 이런 건 되게 와서 마음이 닿았습니다. 진솔한 소통을 해야 하라. 그 다음에 참여 기회를, 우리는 이때쯤 되면 이걸 할게 이러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비형식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을 해라. 그 다음에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반영하게 돼서 끌어내줘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질문 던지기, 그러니까 최근에 일상의 얘기를 하면서 일상하고 관련된 자연스러운 질문 던지기를 해요. 이거는 대중문화를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강의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강의 설계를, 대중문화를 강의 설계를 하면 총론을 몇 주 하고, 그 다음 개념 정리나 총론을 몇 주 하고, 그 뒤로 이제 장르별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K-팝은, 영화는, 드라마는, K-푸드는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서 크게 둘로 나누고요. 앞부분은 MZ세대 문화를 통한 자신의 이해, 그 다음에 뒷부분은 대중문화 현상 분석을 통한 사회, 소위 얘기하는 장르별 접근을 시도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메타인지적 접근을 좀 해야 되려면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MZ세대라고 굳이 제가 붙인 건
사실 MZ세대라고 하는 건 세대 부분에서 번박한 세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MZ세대 제일 앞머리하고 제일 꼬랑지가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까지 차이가 났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세대에 들어갈 정도로 번박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마케터들이 자기들이 사회의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번박하게 두껍게 한 세대를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데, 소위 얘기하는 남이 나를 그렇다고 이제 구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MZ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MZ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MZ세대라서 자기네 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단 자신에 대한 너 자신을 알라고 시작을 해서 자신에 대한 문화적인 활동, 문화적인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런 환경과 경험이 어떻게 해서 반영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이제 이런 특징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세대 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는 어떤 세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소위 꼰대본을 얘기를 하죠. 왜 그분이 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에 대한 관찰을 좀 2주부터 7주차까지 시작했어요. 진행이 되고, 먹방에 관한 거, 식사에 관한 먹방에 관한 거, 이게 제일 아마 빨리 접근을 할 거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서적 허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힐링과 머더링. 이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살면서 위로받고 싶다 어떻게 힐링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이거 원래 머더링의 위치에는 멘토링이 들어가는데 요즘 머더링이에요. 멘토링은 아버지의 고기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싫다. 그래서 엄마처럼 무조건 다 들어주는 머더링을 원한다. 저는 강의할 때 칭얼거리라고 얘기해요. 얘기합니다. 칭얼거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3주차 인간관계나 SNS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꿔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언론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SNS가 인간관계를 바꾼 걸 강한 고리, 약한 고리를 바꾼다. 우리가 평소에 가족들 간의 관계 이거 강한 고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만나는 백종원 아저씨 약한 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강한 고리 여전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세월이 바뀐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백종원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런 약한 고리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자기 성공에 아주 즐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변에 인간관계만 어떻게 만들어 수 있을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식. 알바를 안 하는 친구들은 없는 대신에 소비성에 굉장히 짙어지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경제의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름신이 강신하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5주차는 광고와 여론 얘기인데, 광고와 여론 얘기를 그냥 하면 되게 뻑뻑해지죠. 최근에 한 3년, 2022년 미국에서 1위 하던 맥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장에 광고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여러분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주장은 어떤 메커니즘 통해서 반영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의 얘기를 앞으로 하는 거는 자기를 알게 하는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주로 생기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뒤에 장르별로 대중문화 현상을 설명하면요,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모른다. 남의 얘기. 자기들의 얘기도 이렇게 해주면, 아, 대중문화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 현상 분석을 통한 사회이, 이거는 공연장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술, 특히 시각 미술, 예술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는지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스토리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대체현실이라고 이런 기계를 전혀 쓰는 거 아니고 완전히 스토리만 갖고 진행이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 얘기, 프로스포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노래에 관한 얘기. 우리나라는 왜 사랑 노래밖에 없을까? 여기 신호록 코너를 제가 샘플로 씁니다. 인생 얘기를 쫙 들려주고 같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 듣는 이유 이런 얘기를 합니다.
K-팝 문제에 관한 얘기, 요즘에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기획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K-팝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도대체 뭐가 K-팝이니? 앞으로 K-팝은 어떻게 갈 거야? 그리고 제법 진지한 논의를 좀 해보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15주짜리를 설계합니다. 근데 설계하면서 저는 학생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그래도 대중문화를 강의하는 선생님이니까 제법 세련되게 학생들한테 접근을 하려고 이제 15주차를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까지 멋지게 딱 강의를 하고 15주차에 줌을 쫙 열어가고 마지막까지니까 학교 오지 마. 줌 갖고 만나자 얘들아 이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대중문화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근데 12주차부터 저한테 불안이 계속 왔어요. 이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토론을 할 거지. 실제로 강의 객선이 이렇게 세워놓고 15주차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정리해갖고 우리가 강행하는 동안에 3개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대중문화 현상이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런 건 저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제가 설계를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뒷단 설명을 좀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강의가 끝나면 이제 각 주차마다 과제물이 주어지는데요. A4지 한 장에 두 줄가 들어간 굉장히 짧은 내용들을 적도록 합니다. 그날 강의했던 내용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질문들을 던지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적으면 1주에서 8주차까지 중간고사, 9주에서 15주차까지 기말고사. 그래서 이름도 대중문화 관찰일지 이렇게 있죠. 일지를 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8주차에 쓰게 하고 15주차에 쓰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강의를 끝나고 따끈따끈한 생각이 있을 때 자기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을 때 정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실험을 하나 시작했어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에르메스상에 올려놓고 일주일 안에 올려라 이렇게 지금 과제를 던져주는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따끈따끈하게 자기 생각을 좀 올리게끔 하려고 이거는 좀 이번 학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이제 샘플입니다. 이게 첫 주차, 2주차에 대해 세대로 얘기를 하고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 나가는 거죠. 일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MZ세대 특징이 뭐냐? 실제로 세대 갈등이 있냐? 어떤 양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아주 유려한 필체로 쓴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생활에서 일어났었던 자기의 경험을 진솔하게 짧은 글로 정리해서 적을 수는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를 하는 자기 성찰은 아니고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을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힐링과 머더링 얘기의 힐링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들을 쭉 이렇게 1, 2, 3 나눠서 기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좋아하는 스타는 누구냐, 스타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얻냐 했더니 원래 이런 스타를 좋아했는데 김연아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스타에 관한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생각을 또는 매일매일 조금씩 15주 동안 이런 것들을 반복되면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이나 또는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느끼는 메타의 인지에거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LMS의 이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다 코멘트를 달아주지는 못하지만 랜덤하게 눈에 띄는 답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달면서 가벼운 토론과 같은 것들을 보이고 제가 제 강의 소개하는 얘기에서 좀 쑥스럽긴 했는데 이런 강의를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제 강의는 굉장히 유용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1학기, 2학기 다 있고요. 심지어 계절학기에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면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300명이 여러 학생들이 듣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자주 판매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부지런히 뜯어고치고 수선을 하려고 있습니다. 네, 정치해 주시고